부터 되게 이국적인 향취가 물씬 풍겨나네요. 이게 은근 유명한 커피예요. 세계 3대 커피로 아 진짜요? 네, 꼽히는데 예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마시면 사나 못 사나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네. 6세기경부터 예멘에서는 커피를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1990년에 뭐 통합되고 그 전에 뭐 남예멘, 북예멘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네. 내전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여기에서 온 커피, 이 커피를 또 1kg 커피에서 잘 볶아갖고 네. 여러분께 또 배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다. 1kg 커피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약간 식상해질 때쯤 되면은 신제품을 매번 출시해 주셔가지고 늘 우리를 좀 새롭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식상할 같아요. 틈이 없습니다. 네. 우리 정방님 같은 매력인 거죠. 우리가 까도남. 아무리 파도 계속해서 지혜가 네. 솟는 우리 정방님과 같은 1kg 커피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샘솟고 있습니다. 자, 1kg 커피는요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 앱으로 다운받으셔도 되고 저희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서 온 예멘 모카 마타리, 여러분의 또 다른 커피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나? 네. 다시 한번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러니까 크게 이 책은 그러니까 왜 일본은 미국을 이렇게 추종하는가? 네.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는 거죠. 미국은 왜 아니 일본이. 일본은 왜 이렇게 미국을 추종하는가? 추종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동맹파와 자주파 이렇게 외교 노선을 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되게 친미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아닌가? 맞습니다. 왜냐면 네. 저 어렸을 때 미국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우리한테 다 해주고 되게 고마운 나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늘. 근데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반미 감정이 네, 표출된 게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반미 감정이 표출됐거든요. 그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러지 얘들이? 이렇게 된 갑자기. 거죠. 사실은 이제 80년대, 80년 광주 이후로 이제 대학가에서 반미 감정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고 있었고, 그것이 88년 서울 올림픽 때 미국 선수단이 좀 불손한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뭐 그 이외에도 사실 외교관들은 대부분 다 미국하고의 동맹이 사활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03년 이후로 동맹파와 자주파 해가지고 그때 그런 막 논쟁도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일본은 뭐 그런 자주파 이런 거 없고?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그렇게 일본도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하냐면 자주파와 자주 노선과 추종 노선 이렇게 나눴어요. 네. 우리 치면 동맹과 자주파죠. 네. 그러니까 자주 노선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일본의 자주, 일본의 어떤 좀 독립성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주체성을 좀 더 앞장 세우는 입장이고 우리로 치면 동맹파, 일본으로 치면 추종파는 미국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미국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그게 가장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겠죠. 그럼 일본의 주류 사회에서는 주로 이런 추종 노선을 다 따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이제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일본의 1945년 이 책에서는 8.15가 아니라 9월 2일을 패전 어떤 시작으로 봐요. 9월 2일? 네. 왜냐하면 8월 15일은 포츠담 선언에 입각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항복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이고. 사인한 날이구나. 그렇죠. 9월 2일 날이 바로 도쿄 어디입니까? 앞바다에서 미주리 함에서 이제 사인을 했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9월 2일이 사실은 패전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로 어떤 일본 정권을 쭉 보면 결국 미국하고 짝짝꿍이 잘 맞은 정권은 오래 갔다 이거죠. 근데 미국한테 좀 거슬렸다든지 미국에 대해서 일본의 목소리를 높인 정권들은 대부분 단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요? 그 단명을 하는데 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에요? 대부분의 패턴은 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에 반대한다든지 일본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정치인, 그 수상과 관련된 수상의 주변인이라든지 수상과 관련된 정치 자금이라든지 비리 사건이 터지는구나. 검찰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언론에서 그거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이제 다시 못 버티고 내각에 사퇴를 하고 다시 선거가 치러져 가지고 미국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되더라.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러면